이렇게 체결된 지,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60년 만에 이렇게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죠? 120년, 뭐 이렇게 도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뭐 같은 것도 듣고 탄핵 관련해서 뭐 새로운 뭐 을사오적이 되느니 어쩌느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 아무튼 간에 일본에 가서 일단 모멘티에 투자되는 약 한 200억 정도 투자 확정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 명단과 신분증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고 다음 주에는 모멘티 투자자 위호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억 정도 해서 그 모멘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갔더니 은행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 아시죠? 그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은행도 보면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아이엠뱅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중은행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 시중은행으로 바뀌면서 자본금 5조 이상. 그러면서 이제 뭐 신한은행이나 그다음에 우리은행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 쪽에다가 지점을 이번에 이제 외화 통장을 만들면서 가봤더니 지점을 7개를 더 낸대요. 서울만 내는 게 아니고 서울 뭐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를 갔더니 모멘트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로얄 홀딩스에 이제 오쿠나가사키나 가는 분이 그 사진 보내드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 보셨잖아요. 거기 그분이 게이오 대학교 일본의 게이오대부터 뭐 와세다 그다음에 동경대 뭐 이렇게 몇몇 개 대학에 이 순환을 하면서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을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석좌 교수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나라도 보통 보면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뭐 중소기업에 또는 대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책자금 지원. 그래서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일본은 이제 아베노믹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때요? 우리는 다운. 그죠? 우리는 다운이야. 근데 일본은 이러고 있더라고. 신경질나. 이거를 확실히 봤습니다. 우리 지금 금요일날 동성로나 뭐 이런 데 나가보면 어때요? 강남 같은 데 금요일날 나가보면 어때요? 막 사람이 막 치고 일어나요? 안 그러잖아, 그죠? 보통 이마트 쇼핑하트 이런 거 가보면 어때요? 무슨 말 얘기가 되죠? 근데 일본 동경은 안 그랬습니다. 신바시라 가는 곳이 신주쿠도 한 지하철 한두 코스 정도? 아주 먹자 골목 그리고 마시자 골목 뭐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일본의 카지노 뭐라 그럽니까? 빠찡고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런 곳이었는데 하여간 사람이 막 치였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베노믹스는 성공했구나. 비록 그는 뭐 총에 맞아 죽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일본의 30년 경기 침체 잃어버린 30년을 돌파구를 확실히 뚫었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신문 뉴스에 몇 달 전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죠. 일본이 지금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올렸죠. 무슨 말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엔화 환율이 이제 환전을 해보니까 이제 뭐 1,000원에 이제 거의 육박을 해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 1기랑 지금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쇼맨십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막 때리죠. 그 다음에 그걸 조금씩 풀어줍니다. 갑자기 증시가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입니다. 하루에 뭐 6% 폭락을 하고, 뭐, 그 중국 증시는 뭐 7에서 12%가 폭락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다시 거기 다 또 가붙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1기 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8년 전이죠. 8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고요. 결국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다. 분쟁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공교롭게도 지금 거의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입장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의 어떤 그 이런 안정과 평화에 우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대 강국이 바로 미국인데 그 미국의 제조 기반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 기반을 어떻게 하면은 사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속내를 어떻게 보면 좀 감추고자 하는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다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서비스업이에요. 그렇잖아, 그죠? 시가총액 지금 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 예를 들어 전쟁 딱 터지면 애플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터지면 스마트폰으로 전쟁해요, 지금? 아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조선은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손을 벌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해양 강국으로서 바다를 지배를 해왔고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MRO라 해가지고 그 함정 정비를 정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배 밑에 뭐 따개비도 붙고 프로펠러에 뭐 다양한 것들도 낑기고 그다음 또 어때요? 녹이 슬잖아요. 바닷물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정비를 해야만 하는데 정비를 해줄 조선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하나오션이라는 옛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MRO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벌써 2대째 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한 대 배가 들어와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수리를 해서 나가는데 말 그대로 AS 해주는 거잖아. 그죠? 인건비 따먹기가 하지만은 이거는 잡아놓은 고기잖아요. 마진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마진이 엄청 높아요. 마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업의 어떤 영역이 또 열리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4년 이번에 이제 끝이잖아. 그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그 2기에 입지를 못했잖아요. 바이든한테 지는 바람에.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이런 입지를 좀 다져야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고요. 갑자기 어때요? 내일이면은 이제 그 뭐죠? 관세 해가지고 우리나라 25%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일이면 그게 시작이 되는데 얼마 유예했습니까 지금? 90일 유예. 네.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을 했다가 또 폭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그 롤러코스터장을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국내 증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대로 이번에 이제 그 모멘티라는 기업에 대해서 IR을 지난 3월 21일 날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돌아가서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하고, 그 오쿠나가상 로얄 홀딩스라는 거기에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분이 이제 그 대학 교수님 출신이고요. 이분이 이제, 정부 정책 자금, 지원을 심의를 하는 심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그 심의회 수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기업에다가 1조를 정부에서 지원을 이제 그게 히토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호도가야 화학이라고 여러분들도 네이버에 검색을 딱 하면 나옵니다. 이 호도가야 화학이라는 이 회사는 SFA라고 충북 오창에다가 2018년도에 삼성전자랑 33대 67% 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도가야 화학공업의 그 일본 매출 실적보다 한국 매출 실적이 훨씬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 호도가야 화학의
한국 투자를 유치를 했던 사람이 이번에 제 일을 도와주는 이상하라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개를 한 저에 대한, 그리고 우리 세명투자 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하여튼 잘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서로도 물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날 히도리크라고 히도리크 맞지? 응. 하도리크인가 히도리크 모르겠다. 좌우지간 이게 1654년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매 사냥터로 만든 정원이래요. 이게 여기를 이제 아침에 이 인근 한번 걸어가 보자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서울까봐 안 올려드렸어요. 가서 뭘 봤냐? 집사람이 여보 저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냐? 제 팔을 다 벌려도 모자래요. 2m가 넘는 이만한 구렁이를 봤습니다. 거기를 가서. 제가 얼마나 제가 동영상 다 촬영을 해가 왔거든요. 뱀이 이렇게 무섭잖아, 그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뱀들은 뭐 길어봤자 1m, 뭐 1m 20 정도예요. 우리 보통 흔히 볼 수 있고 성체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구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오래된 고주택에 그런 것들이 웅크리고 살다가 그 집 지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뱀은 사단을 이제 영역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부분을 길조로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거기 정원에 갔다가 너무 멋지고,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정원이 없을까? 몇백 년이 된 이런 정원이 있고, 좀 이게 세계적인 관광지에서 동경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쪽에 들어가서 저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그 깃발 들고 있잖아요. 왜 관광 오신 분들, 해외 외국인들이 막 많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러. 근데 거기에 입장료가 3,000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0엔을 주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그걸 보다가 그걸 발견을 했는데, 딱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 그렇게 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정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것들이 신기하다 하고는, 이제 그날 오후 3시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일이, 되어져 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토탈 이제 들어오기는 이제 확정이 된 부분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위원회가 이제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A라는 회사에 1조가 들어갑니다. 1,000억 엔이에요. 이래 들어가게 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뭔가 어떤 돈을 좀, 커미션을 좀 이렇게, 얻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 여기에 수장이 호도가야 상이었습니다. 오쿠나가 상이었습니다. 그 대학 교수라는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 오쿠나가라는 이분이 지난 3월 21일 날 정권을 위임해서 서울 와서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고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보셨던 동영상 있죠? 그거 이외에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동영상 있잖아요. 내가 보내준 거. 국내에서는 이제 봐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저장을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또 그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보안이 걸려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또 특별한 앱이 있대요. 그 이제 방송 전문가한테 우리 딸내미 이제 막내딸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물었더니 아빠 이런 앱이 있으니까 이런 앱으로 제가 다운을 받을게요 하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다. 그거를 USB에 담아서 가져가서 oku나가상에게 선물 겸 해서 줬습니다. 왜? 아니 가기 이틀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USB에 좀 넣어가지고 가져와 달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보안이 걸려가 있다는 걸. 아, 이거 다운로드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카톡에 지금 다 이래 보내드리는 분들 한번 보시면 그거 다운로드 안 됩니다. USB 저장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 해서 드리고, 그래 갔더니 이분이 이제 또 그 재계에 여러분 지금 그 아소다로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누구였는가?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죠, 당연히.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오야붕이라 하잖아요. 리더가 그, 재무상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아소다로라고. 아소다로 장관입니다. 예. 예, 내각 총리도 했고요. 이 사람의 오른팔이 이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제, 이게 무조건 100% 되는구나 하는 질문을 받게 돼요, 제가. 무엇을 받게 되느냐. 자, 200억이, 250억이 들어오는데, 제가 투자받는 금액은 200억이에요. 얼마가 남아요? 50억. 이게 뭔가요? 컴신입니다. 이걸 제가 다시 일본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 이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쉐어링을 하는 거야. 그래야 이 사람이 체면이 서겠죠. 이해됩니까? 여기에 왜 이거를 하필이면 이 기술도 좋아야만 해. 당연히 회사도 좋아야만 하는데 이게 무조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자, 이들은 이것이 생길 만한 대상을 찾아야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모멘트가 됐던 거예요. 그게 제가 만들어 놓은 투자 조합이 됐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자 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국제간이잖아, 그죠? 만약에 일본 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많이 시끄러워지죠. 근데 여기와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돈이. 그죠? 그러면은 뭐 한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한 거잖아요. 이 투자 금액이 이래서 돈다고요. 그럼 내 필요한 건 이건 필요할 거잖아. 그럼 나는 이 돈 원래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럼 내 돌려주면 되잖아. 무슨 말이 되죠? 그럼 일본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 없어요? 이야, 이런 투자에 이런 엄청난 비즈니스였던 이런 비밀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셨어요.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이렇게 난처한 어떤 그런 표정을 조금 짓더니 계속 이제 만나는 내내 뭐 이런저런 얘기들 오가고 이렇게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오가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막 표정이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있는데 억수로 이렇게 막 할까 말까 이런 표정이 있잖아요. 주저주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는 질문이 천상 저한테 내가 학자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1위라는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보내고 여기서 한 50억을 패백 이래 받는 거, 이거 학자로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안 했다라면 이건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나한테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속내를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시원하게 아닙니다 라고.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넉넉히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전에 이미 이 사람을 대신해서 3월 20일 날 후쿠모토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언지를 했어요,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양반이 직접 듣고 싶은 거야, 이제. 전달이 아니고 한 번 더 이걸 딱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얼굴이 완전히 그 순간에 확 피는 거예요. 그래서 건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진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건배제를 그쪽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참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비화라 그래요. 비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투자하고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실 거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양념이 들어가는 이런 비화인 거예요. 이런 비화가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놀라운 사실도 또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당 얼마에 투자받은 줄 아세요? 37만 원쯤 됩니다. 제가 다시 와서 계산해보니까 37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에 투자했어요? 15만 7천. 오케이. 제가 투자받은 금액은 37만 원입니다. 네. 대박이죠. 그래서 일본 잘 갔다 와가지고 한 100억 벌었습니다. 일본 잘 갔다 오고 그냥 순식간에 100억을 벌었습니다, 제가. 협상 잘하고 딜을 잘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역사로 돌아가면 이게 2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연이 이게 21년 전으로 돌아가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고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서 이제 이거를 전체를 지금 이렇게 연결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상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호도가야가 플러스 삼성전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SFA라는 회사를 설립하게끔 했고, 호도가야의 한국 지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또 재미난 거, 거기 있잖아요. 집사람도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갔었죠. 그 모인 사람들 다 나 빼고 좀 더 띠가 먹여요. 다 돼지띠야. 꿀꿀.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우리 전부 돼지예요. 이래 된 거예요. 다 동갑이었습니다. 이상회장부터 시작해서 후쿠모토상부터. 그래,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리고 참 너무 신기한 거.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좋아해요, 나빠요? 주로 싫어합니다. 네. 근데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 사실은 주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먼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었습니다. 장하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본에서 사업을 한 지 40년인데 부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 막걸리 알죠? 막걸리를 일본으로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안동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 후쿠모토라는 사람을 만났대요. 후쿠모토 상이 자기 이제 오야붕 오쿠나가를 소개를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얼굴이 확 피지고 나서, 나는 사실은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됐더라고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정확하고.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에게 미쳐주는 영향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반하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호도가야에 이번에 오쿠나가가 1조를 지원하는 게 호도가야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호도가의 레코드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상하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 이상하라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알게 된 거야. 아는 거야. 이 이상한을 알게 해준 사람은 일본의 제일동포 신문사 통일일보의 강창만 회장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다 돌아있습니다. 저한테 신분증이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하우가 아니고 노후라 했죠.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의 게임 같은 것이다. 정말 인연이라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요, 정말 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분을 또 뭐 어떻게 만났냐?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지금은 보편화되어가 있는 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는 금융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매출채권 담보대출 1호를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SK하이닉스 아니었습니까? 그때 현대하이닉스였습니다. 현대하이닉스 시절에 1차 밴드 하는 사람이 저한테 돈이 필요하니까 회장님 돈을 좀 지원해 주세요 하면서 하이닉스 납품 계약서를 가져온 거예요. 그 계약서를 담보로 해가지고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많이 빌려줄 적에 제가요 1년에 3천원까지 빌려줬습니다. 대구에 앉아가지고 혼자서요. 그 제가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냥 주식으로 들어오는 수수료가 현금으로 갖다 줬어요. 항상. 지금에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모 증권사 지점장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는 거 봤죠? 이 가방 들고 거기에 현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한 5억 5천씩 들어왔어요. 제가 주식을 매매를 얼마나 했냐면요 1년에 3조 5천억을 했습니다. 사고 팔고를 3조 5천억 했으면은요 나눠보세요. 거의 한 2조 가까이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 정도 매매를 했고요. 뭐 그것 말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자금 담보대출을 3천억을 했는데요. 얼마를 받았냐면 이 3천억을 연 24%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이게? 1년에 생기는 돈이? 24% 계산 한번 해보세요. 25% 잡으면 얼마예요 이게? 네, 720억이죠. 그죠? 제가 받아 먹은 이자가 720억이에요. 근데 저 혼자 먹은 거 아니에요. 저를 믿고 투자를 한 투자자 집단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지방에 이렇게 미팅 가거나 뭐 이렇게 가면서 김 실장한테 그 비서실장한테 A 저는 투자자들 등급을 정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A부터 D까지 A, B, C, D 무조건 내 말 믿는 놈. 어디에 투자하려고 묻도 안 해. 이게 A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A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D는요? D는 어떤 사람일까요? 투자하고 말 많은 놈. 근데 늘 끼어들어 와 징징 않는 놈. 이게 D야. 하다 안 되면 여기까지 이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보통 지방에 미팅 가거나 뭐 상담을 가 이렇게 할 때 김씨한테 해요. 30분 내에 A만 전화해서 50개 들어오라고 그래. 30분 안에 50억이 들어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제가 그렇게 해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켰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금융공학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왜? 은행에서 안 해주잖아. 이거 은행에서 안 해줬어요. 이 당시에 전자음이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어요. 대기업 전자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50억 납품하면 100억 발주를 내주는 거야. 그럼 재료비 어디 있노? 50억 그거 납품하고 그거 다 갖다 줘도 재료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비를 저한테 빌려오는 기업들이 문전석 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 대표도 잘 알고 있지만 새벽 1시 반 미팅이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하루도 안 잡힌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 반에 찾아옵니다. 돈 빌려달라고.
투자해달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때 최고 많이 어느 날 돈이 이렇게 들었는데 제 인생 기록인데 하루 103억을 한 번 벌어본 적이 있습니다. 1일 103억.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제가 하잖아요. 이만큼 버는 여기에 제가 다 가진 게 아니라고요. 이 시드는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비상장에서 나왔습니다. 비상장 주식에 나눠서 쉐어링하고, 예를 들어 뭐, 디오 투자하자, 그 다음에 다양한 DMC 투자하자, 이렇게 비상장 투자했던 그런 멤버들. 그 다음에 태화에 제가 76억 빌려줬다 했죠. 76억 빌려줬는데 아파트 354개 잡았다, 내가. 34평짜리. 그때 당시에 약 90%가 미분양된 게 어디였냐면요. 죽전 사거리에 있는 태왕, 그게 대우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볼리 내거리에 가면요. 태양 아파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뒤쪽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 전체를 거의 다 내가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도, 그레이스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을 제가 전부 다 1억당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나 플러스 골프 회원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76억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연 24%였으면요.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왠 줄 아세요? 법정 최고금리가 얼마였을까요, 이때? 36%였습니다. 월 3%였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법에서 인정해주는 최고금리가. 근데 법정 최고금리보다 제가 낮게 받았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국에서 매출처금 가지고 있는 1차 밴드들은 거의 다 나한테 왔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와가지고 1차 밴드 계약서가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발행한 계약서를 쓴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전자 이런 데다가 삼성 SDS 이런 데다가 다시 보내는 거죠. 공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자기네들이 나한테 돈을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첫 번째 1호 이 사람이 너무 간절히 나를 찾아왔대요. 저한테 돈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는데요. 이 사람 혼자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20년 넘게 인연을 가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행정고시 패스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행정고시 패스를 하고 정부 종합청사에 무슨 과로 해가지고 배속이 돼가지고 사무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7년을 딱 해보니까 공무원 사기가 딱 재수 없더래요. 이 사람 표현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침 어느 이 1차 밴드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CEO로 와달라. 이런 제안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CEO가 되니까 나한테 돈을 구하러 이제 왔던 거예요. 기동량을 들어서. 그렇게 인연이 됐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신의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오랫동안 늘 그래 전화 오고 다양한 정보를 또 나한테 묻고 회장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2019년도에 여행 갔다 와가지고 2019년부터 다시 서울을 다니면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취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 뭘 하고 있느냐? 엑셀레이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업, 키워드 육성해주는. 정부 지금 자금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기업에다 1억씩, 2억씩 지원해서 육성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창업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이게 한때 굉장히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하고 좀 비슷하죠? 저도 비상장 기업들, 우량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연결이 돼서 관계를 하고 있는데, 1년 반 전에 이 양반 소개를 하는 거예요. 1년 반 전입니다. 18개월 정도, 18개월, 한 20개월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모멘티건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그랬더니, 일본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월 달에. 그래서, 한번 해보라. 일본에. 근데, 이 반응이 괜찮았어요. 괜찮은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 호도가야를 유치시켰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온 커리어입니다. 이 레코드가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남자, 그냥 뭐 이렇게 술 마시고, 형,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이제 다 좋은 데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하지 마라 하는 게 제가 있잖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네트워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분도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남자는요, 평생 하지 말아야 될 비즈니스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왜?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 불가합니다. 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가 아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레코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장하진이라 하는 사람이 이 일본인 이 두 사람한테 엄청난 신뢰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 장하진 대표가 직접 같이 왔던 거예요. 3월 20일 날. 그래 만났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또 일본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그 제일동포 사회에서는 이상화 회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꽤나 많이 알려져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을 이 접점을 시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통일일보 사주 회장님 계세요. 근데 이분은 또 신한은행 아시죠? 일본 제일동포가 만드는 은행이에요. 그 신한은행의 설립 발기인입니다. 이 강창만 회장이라는 분이. 이분도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분증가 다 와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그렇게 해서 이분이 또, 근데 이분의 인지도가 대단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놀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가기 전에 어떤 스님 만났다는 얘기 했나요? 기억나요? 석신의 스님이랑 만났다 얘기했죠. 그런데 그 스님 얘기를 딱 하는데 이분이 이번에 일본 가서 만났는데요. 롯데 그 신격호 회장님이 이 석신의 스님이 일본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신격호 회장이었대요. 이 석스님이 가서 만나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또 만난 게 이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아는 사람을 이 사람이 만나서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강창만, 제가 이분들은 3월 21일 날 만났고요. 이분은 3월 25일 날 만났거든요. 3월 26일이 신한은행 주총이었습니다. 주총 참여다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어떤 이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압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강 회장님이 나한테 대해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난 사실 한 번밖에 만난 게 없어. 그런데 아니 그 석신의 스님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뭐 이 몸매 투자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소개를 받아서 만난 스님인데 뭐 조계종에 뭐 종정특보라 하시고 뭐 4대째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런 분이죠.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석스님이 일본만 오면 신격호 만나고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강창만 회장이랍니다. 이야, 내가 참 여기 내가 있나요? 여기 지금? 제가 전혀 없죠? 근데 일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더라고요. 일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만들어진 건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 투자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21년 전으로 넘어가가지고 시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1년, 약간 20개월 전에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모멘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2018년도에 호도가의 그런 인연을 가지고 일본 제일동포 사회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하진이라는 사람. 야, 나는 이게, 이런 것도 돌아와가지고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것도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쿠나가 상이, 나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데, 이 장하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겪어보니까 아이더라. 아, 한국 사람 멋지더라. 너무 믿어도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장하진을 믿게 되고, 두 사람과의 이런 관계가 아주 돈독하게 상당 시간을 겪고 온 상황이었대요.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하, 이게 이런 식으로 일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는 어떤 과정, 절차 이런 것들도 하여튼 오류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번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도 일본 가보셨죠? 동경 가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공항 어디서 내려요? 저는요, 하네다는 한 번도 안 가봤고요. 다 나리따로 갔었습니다. 동경은요, 우리 대부분 다 옛날에 가서는 다 나리따잖아, 그죠? 요즘 가는 공항은 하네다입니다. 근데 이게 그걸 몰랐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바시락 하는 데는 안 가봤고요. 동경을 가가지고 신주쿠는 제가 가봤거든요, 옛날에. 한락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가보다 보니까 나리타 신주쿠는 알겠는데 하네다 신바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월 11일 날 새벽 1시 반 차를 타고요. 저희 가서 동부터미널, 서울 고속터미널을 내리니까 새벽 5시인 거예요. 지하철로 김포항까지 가는 그 기차가 몇 시에 쳤냐? 5시 45분. 그래서 길에서 45분 동안 아무것도 없어. 그냥 쌀쌀한 밤바람. 그렇게 하면서 다시 45분 첫 차를 타고, 그렇게 하고 공항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2시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도착해가지고 첫날 어떤 분을 또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호텔방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시간이 23시간을 눈을 뜨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다. 돌아올 때도 똑같이 그렇게 왔어요. 제가 돌아오는 날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에 막 쥐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왜 우등, 이렇게 누워 보통 오잖아, 자면서, 그죠? 누워가지고, 이 다리에 막 뻗쳐가지고, 눕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한참을 서서 왔습니다. 버스에 서서 왔다, 이거. 누워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피가 막 이쪽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거기다 막 좀 피곤했잖아요. 막 신경 썼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왔는데, 이래 갈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 얘기하고, 속천물 나는 거. 65만 원 주고 갔거든요. 1인당 65만 원 보고 모르니까. 근데 이상한 회장이, 이분이, 이 양반이 안내하는 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서 타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하네다 공항으로. 김포 하네다는요, 이 김포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일본 나리타 가는 건요, 대구에서 있어요. 내 미친 줄. 이해되십니까? 23시간 고생할 이유가 없더라고. 똑같이 2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대구 나리타가 있잖아요. 어때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아무리 확인을 해보고, 나도 여행을 다니니까, 저걸 다 해봤지.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 내가 몇 시에 하네다에 3터미널에 몇 시까지 내가 마중 나갈게 할게. 그럼 이 사람 시키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돌아오는 것도 이 사람 스케줄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나리타 가는 거, 이거 64만 원. 이거 얼마게요? 31만 5천 원. 미친다, 진짜. 거기다가 나리타에서 내리면, 하네다에서 신바시, 나리타에서 신바시 가는 기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똑같이.
미쳐. 그 단지 요거는요 20분 걸려. 요거 20분 걸리고요. 요거는 54분 걸리더라고요. 요게. 이게 100번 낫죠. 요거는 한 2,000엔 정도. 요거는 8,000엔 여기 2,000엔이고 요거는 7,000엔 정도. 아니다. 3,000엔이가? 5,000. 그래, 하여튼. 자, 어쨌든 비용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게 비용과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가면 거기다가 이거는요, 아침 비행기밖에 없어요. 김포에는요. 야, 이거 몇 시 비행기인 줄 아세요? 10시 40분. 그 다음에 돌아오면 거기 이제 나리타에서 1시 45분 타고 오면은요, 2시 45분이다. 그럼 여기에 4시 50분 도착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무조건 이거 타고 가겠죠, 그죠? 그 나리타 가가지고 바로 신바시 가는, 갈아탈 것도 없어. 이건 한번 갈아타야 돼. 시간이 짧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여튼 간에, 이번에 하여튼, 거기다가, 제가 원래, 진짜 이번에 갔는데 하여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대학원 중간고사 시험 일자가 딱 잡히는데, 15일 날이라는 거예요. 원래 11일 가서 15일 온다 했죠? 졸지에 이거 다 바꿨잖아요. 항공료 다 캔슬하고요. 위약금 다 물고요. 호텔 캔슬하고, 새로 잡고요. 정말 생수요를 했습니다. 15일 날 시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14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1만원 주고 끊는 거를 위약금 1인당 13만 몇천에 물고요. 65만 4천에 끊었습니다. 무슨 말 얘기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여행사에서 끊어가지고요. 한국 끊어가지고 날짜 변경하면요. 위약금이 배보다 배꼽 더 커요. 날짜 변경해달라고 하면 1인당 33만 6천원 달라는 거야. 그러면 아예 취소해가지고 위약금 내고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더 재미난 거, 이게 되려고 하면은 일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시험 과목이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한 60 넘어가면요. 귀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하게도. 앞줄 앉아야 되고, 왜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러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가면 항상 제가요, 첫 줄에 한 두 줄 요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잘 안 들려. 더군다나 이래가지고, 이런 교수야. 이 중간고사 시험 전까지 계속 들었는데, 돌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는 건지를. 그래가 다시 이제 복습을 하고 이렇게도 잘 몰랐었는데, 그럼 할 수 없다. 오픈북이라 하니까, 눈에 익은 걸로만 저걸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하는 말들을 내가 알아듣는 것들은 바로바로 워드로 쳤어요. 세상 거기서 있잖아요. 1번, 2번, 3번 논술력이 다 나온 거 있죠.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촉이 아니야. 은혜일 뿐이야. 나 이거 절대 촉이 아닌 게, 이게 너무 황당한데 공항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너무너무 잘 마무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주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고 그날 조금 이제 여유 있게 있다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6시간 전에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해서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공항에서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래 이제 한해동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시험 공부했습니다. 노트북 꺼내놓고 내일 시험 쳐야 되니까.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토요일 날 미팅 끝나고 주일 날 아침에 좀 공부하고요.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이렇게 맥주 한두 잔 마셨는데 그래 들어가서 공부 좀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요. 대구 도착해가지고 촐촐해가지고 하나 먹고 나니까 새벽 5시 거예요. 그때 잠이 들어가지고요. 완전히 뻗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눈을 떡 뜨고 12시인 거야. 야, 조졌다. 7시가 밖에 안 나온 거야. 시험 치는 중이야. 그래가지고, 그제서 이제 또, 나 노트 피고, 이제 막, 그 했던 거, 이제, 이본부장님한테 그 출력 좀 다 좀 해도 이렇게 했는 거, 그걸 이제 밤에 가져갔거든요. 그걸 또 다시 또 받는 거예요, 또.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로 이제 하는 거하고 출력해가지고 이런 거하고 차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언라인 쳐가면서 이제 딱 세상에 그랬는데, 내가 딱 본 부분이죠. 그게 세 문제가 딱 나온 거야. 있잖아요. 오픈북이 진짜 무서운 건지 뭔지 아세요? 어디서 나올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책이 이만큼인데. 이해가 됐죠? 이게 오픈북이 사람 앉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으면 설령 그 책에 어느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지 알아야만 되잖아요. 근데 책이 이마에 두꺼우면 어떡할래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오픈북이더라고. 나는 오픈북이면, 야, 그러면 시험 볼 것도 없네. 그거 아니었습니다. 보통 교재가 이만큼 두꺼우면 오픈북을 해요. 700페이지 뭐 이랬습니다. 와, 그래, 그거를 자기는 이제 그 수업을 할 적에, 보통 한 번 수업할 적에 50페이지씩 막 이래 나갑니다. PPT 자료를 만들어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수업에 뭐 50페이지 막 나가니까, 맞잖아요. 한 700페이지 돼도 막 그냥 넘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오픈북이에요. 내가 1학년 때 작년에 오픈북에서 완전히 갔습니다, 맛이. 아, 이게 오픈북이구나. 그래서 오픈북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받는 그거를요, 설령 받다 칩시다. 어디에인지 못 찾으면 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책 뒤지다가 나온다니까, 그냥, 오픈북이. 미친 뒤지다가 나온다니까요. 왜 웃어요, 좀. 공감되죠? 야,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도 그렇게 잘 치고, 그렇게, 잘 저거 해서, 그래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뭐, 필요한 서류, 뭐 보내면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저걸 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 참, 이것도 참 너무 은혜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농장에 이제, 그게 이제, 금토일월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장 할 일들이 막 지금 제일 바쁠 때인데,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가, 이제 토요일에 봉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농장을 보통 가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일본을 가는 날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네. 3일 내내 비가 온 거야. 물 안 줘도, 뭐, 물이야 뭐까지 그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넉넉하게 주고 왔어요. 그래, 그래, 이게 비가 오니까, 마음의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 여정이, 야,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험까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구렁이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그날입니다. 그날 오후 3시에 미팅을 시작해가지고 8시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길조가 맞구나. 어른들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릴 때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바가 있었었는데, 그래, 이게 구렁이를 본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직접 하여튼 간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줄 알았었으면은, 일본에서 일본 로또를 샀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 뭐, 이랬던. 어찌됐든 간에 로또 맞아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얘기를 이제 딱 해서 그 오쿠나가 상이 딱 풀리자, 이러는 거예요. 첫날 이제 그날 이제 오전에 프레젠테이션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모멘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자리에, 지방은행연합회, 지방은행들의 연합한 기금이 일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새마을금고연합, 신협연합, 뭐 수협연합 해가지고 그 연합 기금들이 모여가 있습니다. 그 기금들을 어떻게 하죠? 투자해야 하네요. 하죠. 그 대표가 저를 오쿠나가 상에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또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원래는 진짜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우리 한국 정서를 하면 정말 재수 없어요. 제가 이랬어요. 뭐라 그러죠? 공유 오피스 빌려봤자 돈 얼마 나옵니까? 솔직히 한 시간에, 그죠? 얼마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래, 그 비용은요, 이렇게 묻길래, 내가 낸다 하세요. 이랬거든요. 세상에 26,800원 나왔다는 영수증 저한테 딱 보낸 거 있죠. 그래서 저도 2,680원을 정확히 편의점 가서 딱 바꿔가지고 동네까지 딱 줬습니다, 제가. 참. 그러니까, 진짜 일본 사람, 그렇게 하는데, 더 웃기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막 질문이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오쿠나가상도 막 보고 막 하고, 그 사람도 뭐, 다나베상이다. 아, 이제 생각났다. 그 다나베상도 막 이렇게 질문을 오고 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 시간이요. 2시간이 넘어버렸어. 진짜 일본 사람들 진짜 참, 그게 문제인 거예요. 2시간 넘어버리니까, 내 뒤에 그 프레젠테이션에 사무실을 쓴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 뒷부분을요, 그 옆에 다른 사무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또 옮겼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나머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돈 또 내고. 그래, 이게 무슨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워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유도리라는 게 없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딱 격자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2시간 프레젠테이션, 저 같으면 여유있게 한 3시간, 내가 그랬거든. 조금 여유있게 잡으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정도면 하면 충분하다고. 내가 할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난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거를 이제 잘 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서,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하여튼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미 그런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본인이 봤잖아요. 후쿠모토상에 와서 보고를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이번 부장한테 시켜서 만든 자료가 있어요. 그 한 장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좋은 관계가 돼서 윈윈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사인하고서 그 사진을 찍어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오쿠나가상한테 그걸 전달하는 사진을. 이야, 이렇게 어떤 그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야, 이거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지금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나 평생 어떻게 사람 만나는 일을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프로세스였습니다.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이제 뭐였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 자료 그겁니다. 유저수, 시가총액, 만드는 거 봤죠? 그걸 다시 일본어로 다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거 제가 이제 서명했던 거를 후쿠모토상에 받았고, 후쿠모토상이 그걸 일본어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셰파지가 이상한테 자료를 다시 보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또 일본판으로 만든 거예요, 일본어로. 나중에는 규약 하는 게, 그건 못한다, 지금. 그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본부장한테 이렇게 챗 GPT야 또 저또 하면 어지간하면 할 수 있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규약을 이제 한글로 보내줬고요. 그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규약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어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구나 이랬습니다. 거기다가 갔다 와서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요즈마 그룹하고 비즈니스 한다 했잖아요. 저 두 개가 다 요즈마 그룹이죠, 그죠? 스토아다, 그 다음에 울트라사이트가. 그런데 요즈마 그룹에 저 담당하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임수진 이사예요. 얘기 들었죠, 그죠? 근데 있잖아요, 이 친구가요, 일본 유학파예요. 이야, 와세다 대학교 있잖아요, MBA 출신의 석사래요. 이 친구가 43살인데 미스야, 아직 시집 안 갔어. 이 친구가 일본을 유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와세다의 MBA 과정을 통해서 석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일본을 갔다 왔다. 일본을 가서 이 투자실이 이렇게 됐다.
오, 회장님, 다음부터는 제가 무조건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랬어.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규모가 꽤 많이 크잖아요. 지금 한 300억이 넘어요. 있는 거하고 다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토탈 이제 250억이 들어오고요. 지금 투자자 토탈 받은 거는 한 35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제, 하나는 모멘티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이제 뭐 조합에는 그때 이제 모멘티 적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원재 대표로부터 지난번에 제가 그 2차 전지 배터리 박람회 갔다 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나요? 엑스코에. 코엑스에. 배터리 사진 찍고, 그거 보여드렸죠? 아주 얇은 거. 그 전고체 배터리 가장 가까운 그 스토아 다시는. 이게 이제 원래 상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 회장님 마지막으로, 투자를, 자기네들 지분을, 일부를 좀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사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 지분을. 근데, 한 명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조건이 더러운 거예요. 뭐, 투자자를 여러 명 모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게 아니야. 50억짜리 한 명. 플러스 1명. 이게 조건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 지금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 오케이. 1번에 풀면 되잖아요. 그래,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임수진이, 어머, 회장님 너무 멋지시다. 얘기를 딱 했더니, 그럼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 이제 일본에 이래 되고 나면은, 이제, 자문사를 하나 설립을 해야 되겠다. 자문사 지금 자본금 5억이거든요. 5억 해가지고 자문사 설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금융사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투자조합을 이제 3개나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명 투자자 연구소가 이제 금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자본금 5억을 해서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사무실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돈 있다고 자본금 있다고 치는 거 아니에요. 증권 감독원에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부장한테도 짬짬이 공부의 기재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부장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 야, 이번 부장 짬짬이 공부 좀 해놔라. 자격증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일시에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 대표님, 이것만 해주시면, 어차피 대표님 자본금 5억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사무실도 오주마 본사에 방 비워주겠대요. 네, 사무실 비워주겠대요. 미팅룸 자연적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직원이 한 43명 정도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세계 언어 다 해요. 대단한 애들입니다, 좀 젊은 애들. 근데 얘네들 기본적으로 그런 자격증 서너 개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직원들은 구성해가지고 회사 설립해드릴게요. 이래 된 거예요. 저 졸지에 지금 자문사 설립 하나 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전화 한 통화로.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농장을 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 지금 일이 돌아가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사실은요, 물어보세요.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아니, 이번 부장한테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자격증 얘기를 수도 없이 했었다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자격증 따나래. 결국엔 이래 간다. 네가 그래도 있어야지 뭐 한두 명은 뭐 월급 주고 뭐 고용하든가 오든가 그래야 되지. 내가 어느 세월에 또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야 됐고 네가 해라 하고 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해결 끝. 그냥 야가 하겠대.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MDM이라고 있습니다. MDM은 어떤 회사냐면요. 문주현 회장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97년, 2008년, 그리고 올해가 D-Day입니다. 2025년이에요. MPL 하는 얘기 들어봤나요? 부동산 부실. 이것만 주어가지고 재벌이 됐습니다. 네.
그때 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1,000억짜리를 제가 지금 제안 받아놓은 게 뭐냐면 1,000억짜리를 100억에 줄게. 기억나나요? 작년에 이미 오다 받은 거거든요, 이거. 저작년이다 벌써. 그래서 자기는 이미 30조 현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아파트 짓다가 이렇게 뭐 평당 2천만 원 주고 막 계약금 나가고 뜯기가 좀 나가는 거 있죠, 이거 지금요 부도나는 거 1,000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요 1,000억 들어간 거를요 부도나면 똑같아야 안 돼요? 똑같되죠. 바로 100억에 받아준대요. 이런 게 지금 나래미 줄러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부동산은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다.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실전적인 예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해가지고. 제가 이미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죠. 그 상가 마이너스 몇 %,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소개했어요, 안 했어요? 마이너스 67%. 기억나시죠? 분양가 마이너스 67%. 말이 돼, 이거?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게 존재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근데, 그냥 1,000억짜리 100억에 사준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이 100억짜리라도 이것을 자기네들의 기술과 분석을 통해서 2,000억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다 해줄게.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 그러면 100억짜리 얼마 벌어요? 2,000억. 이런 물건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받아놓은 상황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하고 있었고, 이거 제안 받았고, 제가, 후쿠본도상에, 오쿠나가상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해결이 딱 되자, 거기 지방, 연합회 자금, 움직이는 총괄 대표이신 그분하고, 한국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 줄 수 있대요. 500억엔 이상도. 500억이면 얼마예요? 5천억입니다, 5천억. 그래서 한국에 제대로 된 일거리만 있으면 돈은 우리가 줄게. 그래서 반반하자. 한국에서는 제가 하고요. 저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물건 전 찍세. 가들은 뭐예요? 전주. 그럼 걔네들은 돈들을 대주고 나는 여기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쉐어링 하는 거예요. 5대5로. 그래서 한일합작 법인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것도 이제 어제 이제부터 막 갑자기 막 이거 자료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계속 이거 없다. 이거는 여기에 문재인의 오른팔 구대표를 통해서 확정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2011년인가 2012년인가 제가 이제 카지노를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오랫동안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제가 13년 동안 낮에는 카지노하고 밤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이거를 제가 미국 여행을 13년 갔다 했죠. 밤에는 카지노, 낮에는 이제 골프 치고 이거 오랫동안 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신분이 노출이 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아 권역에 엄청나게 멋진 카지노가 하나 생겼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그게 바로 솔레이어 카지노예요. 근데 얘네들이 오픈 행사로 저한테 굉장히 싼 쿠폰이 온 거예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카지노에 갔습니다. 오픈하는 그 행사 3박 4일을. 그러니까 나 비행기 싹만 드리면 돼. 하루에 지금 60만 원쯤이에요. 하룻밤 자는데. 그게 3박 4일 공짜야.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짝밭을 드린 사람이 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에 이제 뻥 가버린 거예요. 100원여가 300만 원인가? 100원 여가지고 300만 원 정도 벌었으니까요. 난리가 났죠. 난리 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삐삐 돌아가고 계속 나오고 막. 경비 막 뒤에 와 서가지고 막 총 들고 서주고 이랬습니다.
진짜 막 빙빙빙 돌아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솔레이 호텔을 갔었었는데, 그래, 뭔 얘기 하다가 지금, 갑자기 지금, 아니 뭐 아마 3번 얘기하는데 가지나고 관계가 있나 예, 예, 거기서, 아무도 아는 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3일 밤낮을 카지노만 하면서 세수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 꾸준히 깨끗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잡은 열심히 딱 하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서 어떤 새끼가 나보고 형님 이러는 거예요. 대박에서도 만나고 다른 사람 또 만나고 내가 얼마나 쪽팔리는지. 누구지? 그 친구가 지금 이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후배 김재명이라고 메트라이프 후배였어. 원래 그 프로덴셜 출신인데 이 친구 이제 한양대 공대 나온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천주영 형님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영님인데 또 좋아요. 다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는 나를 아는데 나는 강의를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나는 상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야가 형님 하는 거는 알았는데 나 뭐 아니 워낙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는 나를 아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그렇게 돼. 내가 형님 이렇게 볼게 갑자기 블랙잭 게임이고 치는 머리끝이 번쩍번쩍 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래 봤어. 그쵸 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형 저 재미입니다. 뭐랄게 그래 아세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내 이름을 정확히 대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내 어느 지점에 지점장 누굽니다 하는 거야. 그랬구나. 내가 그래 너요 웬일이냐 이거. 아니 형님은 저는 오늘 왔습니다. 이 가는 기라 필리핀에 그 호텔에 묵으러 온 게 아니고 일부러 왔는데 그 카지노가 오픈했다 해가지고 그거 놀러 온 거야. 나는 그거 묵고 있었고. 진짜 내가 참 느낌이 진짜 많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이게 진짜 언제 어디 때 어떤 상황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릅니다. 제가 여행 다니면서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유럽 가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골목에서 있잖아요. 나 아는 사람 딱 만나보세요. 어떤 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는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 나를 정확히 아는 거야. 이야, 진짜 참 황당한 일들이 참 재미나게 많았었습니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